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 위치에서 클래스 정의를 만드는 여기에서 이 코드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 코드에서 가장 핵심은 얘예요. 이런 기능을 한다. search라고 하는 버튼은 검색 중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문법을 위해서 들어간 코드들일 뿐이에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 호출, 클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괄호,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가 메서드 딱 하나를 가지고 있죠. onClick이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겠다. 전부 다 문법을 위해서 들어간 코드들일 뿐이고 핵심 기능은 뭐냐면 검색 중이다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서치 버튼이 해야 될 일은 검색 중이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위쪽도 보세요. 위쪽도 보면 브라우즈라고 하는 버튼에다가 브라우즈 기능을 설정을 했는데 그 브라우즈 기능의 핵심은 뭐냐면 추가할 파일을 검색합니다 라고 하는 기능이랍니다.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었던 코드들 보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의 정의를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니까 똑같은 인터페이스에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는 부분. 이거 전부 다 문법적인 코드들일 뿐이고 핵심 기능은 뭐예요? 얘만 핵심 기능이란 말이에요. 얘만. 그렇죠? 그러면 익명 클래스를 바로 이런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좀 더 간단하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나온 문법이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은 자바 8 버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바 7까지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자바 8이죠. 그렇죠? 자바 8 버전부터 생긴 기능입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프로젝트 사용을 하고요.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add.java. 이번에는 람다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람다는 이렇게 써요. Lambda. B가 발음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람다라고 할 때 중간에 B가 있어요. 오타 아닙니다. 네. 자, 패키지를 만드셨으면은요. 람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스 문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뭐 이렇게 하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리스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네, 제가 요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람다가 그리스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파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파이 그리스어 중에 하나고 오메가 이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라고 하죠. 뭐 오메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어인데 베타 변이, 델타 변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코로나 변이, 네 번째 코로나 변이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오미크론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람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LAMBDA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자 람다에서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은 calculable이라고 할게요. 람다 1번 패키지에서 calcul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니까 모습이 조금 달라졌죠. 예. 퍼블릭 패키지는 붙일 수 있고 이게 전역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만들 수가 없고요. 예. 지역이었으면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는 있고 상속받는 클래스를 상속받지 못하고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는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태틱 붙일 수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스태틱 붙일 수 없고요. 붙일 수 없고 파이널 붙일 수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왜 파이널 붙일 수 없을까요?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상속받아서 메서드 오버라이드에서 재정의하는 게 목적이죠. 바뀌어야 돼요. 그죠? 메서드가 재정의가 돼서 바뀌어야 돼요. 파이널의 의미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은 상속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원칙적으로 파이널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클래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죠. 네, finish 하시고요. 자, 인터페이스에서 메서드 하나만 정의를 할게요. 더블 타입을 리턴하는 calculate. 근데 숫자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더블 x, 더블 y. 자, 얘가 어떤 계산을 하는 메서드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어요. 추상 메서드. abstract 메서드만 가지고 있죠. 추상 메서드는 바디가 없는 메서드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약속인 거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calculate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calculate는 두 개의 숫자를 전달을 받을 거고 더블 타입의 두 개의 숫자를 전달을 받아서 더블 타입의 숫자 하나를 리턴해주는 메서드다. 그 내용은 만들기 나름이다.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이런 모습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인터페이스들 중에서 특별하게 추상 메서드를 오직 하나만 갖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거 저기 어노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어노테이션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오버라이드. 부모 클래스에 똑같은 게 있다. 컴파일러한테 검사해 주세요. 그게 어노테이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부모에 있는 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다. 그걸 선언하는 게 어노테이션이잖아요. 그럼 컴파일러는 그걸 비교를 해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내가 지금 재정의하는 메서드가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가 전부 똑같은지 그거를 컴파일러가 검사를 해주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인터페이스. 추상 메서드 오직 한 개라고 할게요. 오직 한 개의 추상 메서드를 갖는 인터페이스. 상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안쪽에서 뭐 퍼블 인트 파이는 뭐 3.14라거나 인트가 될 수가 없죠. 더블이죠. 라거나 이런 식으로 상수는 몇 개가 정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인트 10 이런 식으로 상수들은 몇 개가 정의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추상 메서드는 몇 개만 있어야 된다. 오직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도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에러가 나버리죠. 이거 지워버리는 순간 에러가 나잖아요. 그쵸?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없었으면 에러가 안 났을 거예요. 인터페이스의 그 정의에 만족하죠. 인터페이스는 상수들과 추상 메서드들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수들만 정의된 인터페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해왔었고. 그죠? 근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컴파일러한테 검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래쪽에서 만들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맞는지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컴파일러는 무엇을 체크하냐면 추상 메서드가 몇 개인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몇 개? 오직 한 개의 추상 메서드를 갖는다. 딱 이거 하나만 제약 조건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조건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얘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 내용 볼까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이 calculable이라고 하는 거는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없다. It's not 아니다. 왜 아닐까? 이것 때문이다. 라는 이것 때문이다. 상수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상수들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어요. 메서드에 대한 제약 조건만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void, 테스트 이것도 안 돼요. 딱 이렇게 추상 메서드 하나가 더 들어가는 순간 이것도 에러가 나죠. 이것도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그 제약 조건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란 지금처럼 오직 한 개의 추상 메서드를 갖는 인터페이스고 이 어노테이션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컴파일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인지를 검사하도록 선언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진짜로 오버라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하라고 선언하는 그런 어노테이션이었었다면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컴파일러한테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맞느냐? 이거 우리말로 옮기면 인터페이스는 뭐 우리말로 옮길 수가 없고요. 펑셔널 함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우리말로 옮깁니다. 자,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함수. 여러분들 수학에서 함수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함수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이런 게 함수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게 함수죠. 이게 뭐예요? 함수한테 x를 주면 ax 더하기 b를 계산해서 리턴 하겠다. 이게 함수잖아요. 그죠? 이거를 함수의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함수의 리턴 값인 거죠. x를 주면 ax, b를 주겠다. 이거를 어떻게든 표기하는지 아세요? 수학에서. 혹시 이런 표기법 본 적 없으세요? f는 x를 주면 ax 더하기 b를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계산해준다. 이렇게도 씁니다. 함수를 이렇게도 써요. 이런 거 처음 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요즘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안 하나? 저는 이렇게 했었었는데.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뭐 요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뭐 3y 여기는 뭐 x 5x 뭐 더하기 10 5x 뭐 더하기 10 아래쪽은 뭔가요?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 거예요. 그죠?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주면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값 하나를 딱 계산해서 리턴해 주겠다. x하고 y에 0을 주면 0을 리턴하는 거고 x에 2를 주고 y에 0을 주면 2를 리턴하는 거고 x에 0을 주고 y에 1을 주면 3을 리턴해 주는 거고 이런 게 함수인 거죠. 파라미터가 한 개인 함수, 파라미터가 두 개인 함수.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함수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파라미터가 x, y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괄호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파라미터가 x하고 y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2x 더하기 3y를 계산해서 계산하겠다. 이렇게도 표기를 해요. 표기를 합니다. 그 프로그래밍에서 바로 이런 표기법, 이런 표기법을 람다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람다 표기법. 그 람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그 기원이 되게 유명한 수학책이 하나 있었나 봐요.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저도 그 책의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수학책에서 여기를 그리스 문자 람다를 썼었대요. 함수를 표기하기 위해서 함수라고 하는 걸 함수란 람다란 파라미터들을 주면 값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람다라고 하는 표기법을 썼었대요. 요즘은 영어로 그냥 펑션, 함수가 펑션이죠, 펑션. 그래서 그 펑션의 첫 글자를 따서 F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굉장히 옛날 그 책에 뭐 람다라고 하는 표기법 썼었대요. 그래서 람다가 함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 이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함수예요. 함수.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 그러면 왜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가 하나만 있는 인터페이스를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느냐? 추상 메소드가 두 개가 있어 버리면 아까처럼 추상 메소드가 볼게 사라져라. 아까처럼 뭐 이렇게 뭐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는데 뭐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인트를 파라미터로 갖는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얘를 함수로 만들어야 될까요? 얘를 함수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얘를 함수라고 불러야 될지 얘를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지 않고 추상 메서드 하나만 갖는 것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실제로 그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보면 람다 표현식은 메서드 하나만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 하나만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 메서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만들어주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바에서의 람다 표현식은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익명 내부 클래스를 간단하게 쓰는 표현법이에요.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주석으로 제가 설명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셔널 인터페이스 개념 아시겠죠? 펑셔널 인터페이스 개념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직 한 개의 추상 메서드만 갖는 인터페이스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람다 메인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됩니다.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방금 만든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아까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 딱 하나가 있었죠. calculate를 호출해서 어떤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값을 계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바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터페이스는 있는데 약속은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구현한 클래스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는 캘큘러브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구현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냥 얘를 뺄게요. 클래스를 먼저 정의한다.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로 정의한다. 캘큘러브를 구현하는 다른 클래스를 정의한다. 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파일에 만들어도 좋지만 그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가끔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패키지에서 new 클래스 이름을 adder라고 할게요. adder.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여기 인터페이스 찾는 거죠. 캘큘러블 하니까 같은 패키지에 인터페이스 하나 있네요. 그죠? 한 몇 글자만 치면 딱 보여줄 거예요. 다 타이핑하지 않아도. 그럼 오케이. 그리고서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add.java.lambda 1번에 클래스 adder라고 만들어주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여기가 클래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괄호 끝날 때까지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게 adder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이 있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야죠. 근데 오버라이드 해야 될 메서드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펑셔널 인터페이스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메서드의 리턴 타입 인터페이스의 모양하고 똑같이 더블이고요. 메서드의 이름 인터페이스에서 설계했었던 메서드 이름과 똑같이 calculate 그리고 파라미터는 두 개고 첫 번째 파라미터 더블 타입 두 번째 파라미터도 더블 타입. 이거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일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클래스 이름에서 대충 짐작이 가죠. add니까 add를 더하기를 해주는 클래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두 개가 있으면 더하기를 하겠다. x 더하기 y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alculate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클래스 정의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우리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클래스 이름을 adder라고 할 수도 있지만 calculable adder라고 하고 실제 생성자는 adder라고 하는 생성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다형성. 슈퍼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슈퍼 타입에다가 무엇을 저장하겠다? 서브 타입 객체를 저장하겠다. 이거 다형성이란 말이에요. 다형성.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더블 리절트.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애더 객체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더 점 무슨 메소드가 있어요? calculate. 숫자 두 개 주면 되죠. 그렇죠? 1.0하고 2.0하고 줄까요? 그리고 출력해 볼까요? 리절트. 당연히 얼마나 나와야 되겠어요? 3.0.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calculable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 구현 클래스 객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에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왔었던 이너 클래스를 배우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 왔었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는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의 본문을 만들기 위해서. calculate가 calculable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가 약속이 안 되어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만 약속이 되어 있지 내용이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었던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굳이 이 add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딴 데서 또 사용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얘를 별도의 클래스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메인 안에서 만들고 메인 안에서 쓰고 없애버리면 그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뭐냐면 calculable을 구현하는 지역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calculable을 구현하는 외부 클래스,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지 말고 지역 클래스를 정의하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안쪽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자. 굳이 파일 하나 더 만들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요거밖에 안 되는데 몇 줄 안 되는데 그죠? 몇 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의 파일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게 지역 클래스예요. 여기서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서 클래스.
이번에는 서브트랙트라고 할까요? 서브트랙터라고 할까요? 구현하면 돼요. 임플러먼트 누구를? 캘큘러브를 이렇게 하면 되죠. 클래스인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메서드 안에서 선언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역 클래스라고 합니다. 로컬 클래스. 인어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오버라이드 하라는 얘기예요. 오버라이드. 이렇게.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질문 하나만 드릴까요? 여기다가 퍼블릭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퍼블릭 클래스라고 쓰면 안 되죠? 왜 퍼블릭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어디 안쪽이에요? 얘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메서드 안에 들어있죠? 지역 변수가 퍼블릭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역 변수가 외부에 공개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건 전부 어디에만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멤버에만 붙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역 클래스는 앞에 절대로 그런 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메서드에는 붙일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메서드에는. 선언하는 클래스는 지역 위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을 붙일 수 없지만 메서드는 이거는 클래스의 정의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정의에서의 그 메서드들은 프라이빗이 될 수도 있고 퍼블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퍼블릭이면 밖에다 공개하겠다. 프라이빗이면 클래스 안에서만 쓰겠다. 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만 쓰겠다.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역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지역 클래스를 정의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calculable 타입으로 subtractor 하고서 new subtractor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ubtractor의 calculate 기능 1.0 빼기 2.0 해볼까요?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하고 시싸움 result 오타가 있었군요. 제가 여기 구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x 빼기 y인데 x 빼기 y 클래스에서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쵸? 오버라이드를 했고 오버라이드 할 때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뺀 값을 리턴하겠다라고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그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당연히 이 메서드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은 x가 되는 거고 2.0은 y가 되는 거예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하나가 더 있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하나가 더 있죠.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